이미 17, 18 정도 되는 사춘기가 조금 지난 남자들한테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반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시기에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더욱이나 좀 겁나는 얘기긴 하지만 산모, 아직 건강한 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분들을 위해서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테마틱을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증, 뇌졸중은 거의 같은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이 되겠죠. 기본적인 선상은 동맥경화증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담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거거든요. 비만이야 보면 알죠. 체중 재보면 알고. 그런데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당뇨병은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혈압을 재보고 혈액 검사 해보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 40 이상이 되었다. 우리나라 검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작이 비만에서 온다. 그러니까 체중 유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연세가 40 정도 되었다 그러면은 검진해서 결과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검진 결과지 잘 안 읽어보시거든요. 거기에 써 있어요. 고지혈증입니다. 꼭 뭐 의료기관에 와서 상담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읽어보시거든요. 그냥 검진만 받으세요. 안 가세요. 바쁘기도 하고, 에이, 모르겠어.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다가 2, 3년 지나면 검진도 안 받아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뻥 해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검진 받고 거기에 나온 것대로 병원 가서 상담하시고 그러는 게 중요합니다. 동맥경화증은 몇 살부터 관리가 필요한 걸까요? 가볍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심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두 가지 다.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요.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되게 남자는 45세 이후부터는 나빠진다라고 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아. 나 지금 35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좀 복잡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동맥경화증의 혈관 변화에 대해서 의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 베트남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16, 17, 18 정도 되어 있는 미군들이 지원을 해서 베트남으로 갔죠. 징병됐기도 했고. 근데 거기서 죽으면은 미군은 쉽게 말하면 부검을 상당히 한 거죠. 이미 17, 18 정도 되는 사춘기가 조금 지난 남자들한테 관상동맥에 동맥경화반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시기에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더욱이나 좀 겁나는 얘기긴 하지만 산모,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그 아기가 이미 혈관에 변성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관리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뭐 몇 가지 뭐 먹으면 별로 안 좋다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삼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즐거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음식을 과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든가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이나 칼로리를 대부분 그런 음식으로 주는 거는 절대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조련 선생님도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갖는 착각 중에 큰 착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그런 분들은 병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 왕년에 운동했어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흉통이 있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선수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선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뭐 대학을 못 갔다든가 아니면은 뭐 부상을 당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량이 부족해서 떨어졌다든가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체급 경기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식사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운동량은 떨어들지,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옛날에 운동선수들 술, 담배 많이 했잖아요. 그런 습관은 또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다든가 고혈압이 있다든가 고지혈증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를 운동으로 극복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운동으로 극복을 해가지고
약물을 좀 낮출 수는 있겠지만 없는 병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이랬어 이거를 과신하지 말라. 식습관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게 따로 있을까요? 담배 얘기 꼭 하고 싶은데요. 담배는 처음부터 안 피우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피우면 끊기 힘들고 끊었다가도 다시 피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담배를 좋아하셨거든요. 심장내과 의사를 아들로 두셨는데도 담배를 좋아하셨어요. 끊지 못 찾았어요. 사실은 한 200번 정도 끊은 것 같아요. 끊었다라고 하다가도 장환이가 속을 썩이게 해서 담배를 다시 피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담배를 절대로 피우지 않게 하는 거. 담배 피우는 분들을 제가 뭐 나쁘게 말씀드리거나 혐오 이런 게 아니고요. 배기가스가 나오는 차 앞에다가 아기를 두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는 아기들을 배기가스 나오는 차 옆에 두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굉장히 안 좋죠. 간접 흡연도 문제가 되고 담배 피우시는 자신들도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담배 절대로 피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과음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 잔, 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제 큰 사발로 한 잔 이렇게 생각하시고 농담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술을 드시게 되면 결국에는 사고 위험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술 드실 때 그냥 드시지 않거든요. 대부분 안주 드시는데 그 안주가 잉여의 칼로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술이 소주기 때문에 소주를 먹으면 당연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싶어져요. 아니면은 간이 센 음식들을 많이 먹고 싶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다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뭐 술 절제하세요. 담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유발하는 환경이 안 좋은 것 같다. 스트레스가 있으시면 명상을 해라 그러는데 명상이 될 스트레스라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한국이처럼 스트레스에 센 민족이. 근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풀한 환경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이상하다 그러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한테 저도 가끔 가다가 가거든요. 제가 뭐 정신이 이상해서 그러는 건 그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너무 높을 때 가족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뭐 아내와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어린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되잖아요. 핸드폰 딱 끄고 아니면 핸드폰 저쪽으로 치워놓고 전화 오면은 받아야 되니까 저는 유튜브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보고 슬금슬금 얘기하면 처음에는 아빠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도 한두 번 얘기를 하면 아빠 얘기도 들을 만한 게 있군 뭐 이렇게 되고 꼬맹이 얘기도 들을 만한 게 있군 돼서 이런 게 되게 좋고 그리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상심리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라든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어마어마한 그 응어리 이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이런 게 되게 좋죠. 그리고 스트레스 자체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정말 활동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냥 집에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유튜브만 보고 싶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하기 싫고 햇볕을 보는 것도 싫고 이런 것들이 2차적으로 몸에 데미지를 주게 된다. 그렇게 하고 스트레스 높은 환경이 결국에는 뭐 약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든가 담배를 다시 피우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